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끊어내야 할 인간 유형 3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끊어내야 할 인간 유형,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무섭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랑 다 잘 지내고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가면 굉장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상처 입고 그리고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많이 불리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의 좋은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끊어내야 할 사람, 그런 인간 유형은 어떤 걸까? 이런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프레너미예요. 프레너미라는 이제 신조어인데요. 이건 이제 프렌드하고 이제 친구를 뜻하는 프렌드하고 적을 뜻하는 에너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왜 친구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이 친구가 정말 나 잘 되라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해서 적이야 친구야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프레너미라는 말이 신조어로 생겼어요. 그래서 프레너미는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없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제 있다면 그런 친구들은 일단 피해야 될 유형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왜 이렇게 어떤 상대의 친구의 어떤 감정을 착취하느냐, 그야말로 감정 착취자가 되느냐 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희생시켜서 자기의 열등감을 해소하는 그런 경우죠,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상대를 막 깎아내리고 어떻게 막 내리눌러서 본인의 우위를 확인하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나의 상황을 힘들게 하고 어떤 이제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하고 이제 같이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그 회사를 다니는 게 계속 이제 불안하고 그 회사를 다니는 걸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워낙 작은 회사고 너무 불안정해서. 그래서 좋은 회사로 가고 싶은데 그것도 뜻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회사를 안 다닐 수가 없으니 이런 불안정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친구가 다들 모여있는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 회사 괜찮겠어? 그 새로 들어간 회사 그렇게 애먹더니 들어갔는데 그 회사 야 불안하더라. 월급은 나오냐?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왜? 월급 밀리면 괜히 고생만 하고 헛수고 하는 건데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낫지 않아? 라고 내가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모르는 다른 친구들 다 있는 데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의사와는 달리 그 회사 다니는 거를 다른 친구들이 다 아는 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나중에 너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너 걱정돼서 한 얘긴데 왜 이렇게 예민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별 생각 없이 그냥 한 얘기야. 네가 걱정돼서 라고 하면 거기다 대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를 딱 잘라버리기는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왜 같은 동네에 다들 있어갖고 중학교 동창이 고등학교 동창이고 동창끼리도 이렇게 서로 막 결혼도 하고 이래서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랑 정말 이렇게 대놓고 절연을 해버리면 다른 친구들의 관계도 굉장히 이제 힘들어질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만 이상한 사람 되고 이런 걸로 해서 사실 요새 고민하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들한테 고민하는 프레너미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무례한 거에 대해서 그런 걸 이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예민한 사람, 아주 속 좁은 사람으로 둔갑시키는 이렇게 막 뒤집어 씌우는 그런 쪽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프레너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너미라고 할 경우에는 대단히 우리가 경계하고 관계를 이제 끊어야 할 어떤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도취자예요. 자기도취자. 주변에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 있죠. 모든 이 우주의 이 세상의 중심은 나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그래서 이제 모든 중심은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나한테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왜 관종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관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난히 남의 관심을 갈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자기 자존감의 어떤 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이
정말 이렇게 큰 자존감이 제대로 있는 사람들은 남의 관심이나 이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남의 관심, 남이 관심을 막 기울여갖고 칭찬하면 내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것 같고,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 갑자기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막 남의 관심에 따라서 막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자기 도취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또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뭐 뭔가를 잘한다고 생각하거나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나 뭐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나 이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관심을 갈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남이 싫은 소리 하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홀한 거. 나한테 소홀해? 나한테 싫은 소리를 했어? 그리고 이제 어떤 싫은 소리가 굳이 그렇게 딴 뜻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닌데, 대단히 이제 이걸 나한테 이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공격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남들한테 막 상처 주는 말, 막 그런 거 본인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막 상처 주는 말 아무렇게나 하면서, 남들은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 이제 크게 부풀려서 이제 막 받아들이는 피해망상 어떤 증상까지 있는 경우가 자기 노취자들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이제 회의 시간에 막 이제 누군가가 선배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선배가 이렇게 해서 언제 이거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듣다가 잠깐만요. 뭐 예를 들면 뭐 대리님, 뭐 박 대리님, 내지는 뭐 과장님 잠깐만요. 그거 그 날짜가 아니고요. 그 다음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쳐줘야 되니까. 그렇게 다들 이게 회의에 모인 사람들이 다 착각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박 과장 그때는 고마워요. 고마워요 김대리. 날짜 그거 잘못됐네요. 아무튼 나이스하게 딱 고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 돼갖고 이제 연락이 온 거죠. 나 좀 봐. 이렇게. 그래서 막 들어가서 인상 딱 쓰고, 그 회의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날짜 잘못됐다고. 아니, 그럼 그 회의 시간에 그럼 얘기를 안 하면 그 날짜인 줄 알고 다들 착각하고 있으면 혼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날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별일 아니고 그냥 그 다음 주에요. 그 날짜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 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막 평소에 나한테 감정이 있었지. 내가 왜 그렇게 너한테 이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들어야 돼? 왜 회의 시간에 내가 망신을 당해야 돼? 이러면서 막 길길이 날뛰는 거죠. 이제 이 선배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막 한번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끝났는데 막 계속 막 다른 사람한테도 저 친구 못 쓰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나중에도 막 째려보고, 또 불러다가 또 분이 안 풀려가지고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한 거 말이야, 당신 말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이러면서 또 난리를 치고. 그럼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사과를 요구하고 계속 분노하고 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막 퍼뜨리고, 그리고 계속 만나서 끝도 없는, 결론도 없는 얘기를 계속 하자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너무 감정 낭비, 쓸데없는 이제 감정 소진, 에너지 소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비 걸고 싸우자고 들고, 그거 설명하고 해명하고 주변에 이상하게 소문나고 막 기분 상하고, 그런 에너지 낭비를 계속하게 되면 나한테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변에 그렇게 자기도취자, 특히 피해망상 어떤 그런 증상이 있는 어떤 직장 동료에 대해서는 특히 더 조심하시고, 어떤 감정적인 교류, 정서적인 교류는 하지 않도록 끊는, 안 보고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너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지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어떤 정서적인 교류는 대단히 조심하고 굉장히 건조하게 지내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잘 유지하셔야 내가 피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이제 시기심하고 질투가 많은 사람.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조건을 드릴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나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시기심과 질투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가 이제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 잘 됐다, 막 너무 축하해라고 얘기하고, 막 그 친구가 막 이제 축하할 일이 있어서 같이 밥 사면 막 먹으면서 너무 축하해, 잘 돼서 부러워. 그러면서도 그게 정말 100%일까요? 100%는 아니고, 아무리 친한 친구고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마음 한구석에 정말 한 5% 정도는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사람이 그렇게 생겼어요, 원래.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은 그렇게 좋은 대학에 안 갔는데, 친구는 애들을 막 연타로 재수도 안 시키고 막 정말 인류대에 다 넣어가지고 막 밥 사고 막 커피 사고 막 난리 났어요. 선물 사서 돌리고 막 이렇게 떡해서 돌리고.
그렇게 되면 너무 부럽다. 아우, 얼마나 좋니? 라고 하면서 한쪽 마음으로는 조금 약간 좀 질투하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막 그런 어떤 마음의 양심의 가책 이런 거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정도가 너무 심해서 누구한테나 누가 잘 돼도 막 불같은 질투 그리고 막 시기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거 막 비꼬듯이 얘기하고 막 이런 회사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이제 진급을 했어요. 그리고 특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나보다 어린 사람이 후배가 특진을 해서 진짜 상사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정말 그 질투 많은 사람들, 시기심 많은 사람들은 정말 못 참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질투 많고 시기심 많은 사람들은 정말 못 참아요. 그렇게 되면 막 어떻게 왜 제가 왜 벌써 왜 진급을 하는 거야? 뭐 있는 거지 이거 분명히. 막 이렇게 뒷담화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뭔가 줄이 있을 거야 라든지 어떤 식으로 아부를 했길래 쟤는 벌써 저렇게 잘 되는 거지? 이거 뭔가 뒤에 뭐가 있어 이렇게 하고 나쁜 소문 내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 막 너무 잘 돼서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 야 그냥 그 남편 말이야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 월급으로 애를 어떻게 그렇게 특별 과외 같은 거 시킬 돈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잘 되는 거 보면 이상하지 않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뭔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막 나쁜 소문이라도 어쨌든 이게 막 퍼뜨리고 이러는 거. 너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남이 잘 되는 일은 계속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열심히 연락하고 잘 지내다가 그 친구가 뭐가 잘 됐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연락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막 가서 잘 됐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그 예전에 그 댓글에서도 하나 있었어요. 그 외국 교민사회인데 잘 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축하한다는 말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원래 친하게 친했다고 생각하는 이제 교민인데. 그런데 교민사회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 사람이랑 내가 잘 된 거에 대해서 저렇게 막 뒤에서 딴 얘기하고 축하한다고도 안 하는 저 사람이랑 같이 잘 지내고 싶지 않은데 교민사회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치겠어요.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기심과 질투가 너무 심해서 정말 내가 뭔가 잘 되는 일에 정말 그 어떤 해를 끼치는 그런 소문까지 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기나 질투에 휘말리지 않도록 내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어떤 그 마음의 경계를 두는 거 이런 거 내 마음을 보호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선 넘고 무례하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끊어야 할 어떤 인간 유형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안 보고 사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 안 보면 주변 남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죠. 안 볼 수도 사실 없어요. 관계가 다 얽혀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인매 직장에서 뭐 다 봐야지 어떻게 안 보겠어요. 근데 어떻게 끊어지지 않으려면 그다음에 내가 감정적으로 착취당하지 않으려면 나의 자존감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이제 그 침범당한 어떤 내 감정의 영역을 어떤 지켜내겠다는 어떤 그런 단호한 어떤 결단이 중요하죠. 일일이 참견하고 지적질하는 어떤 그런 회사 선배라고 해서 뭐 막 아무거나 다 참견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김대리 그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직장 상사 막 함부로 얘기하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 감정적으로 저 사람한테 휘둘리지 말아야지 라고 이제 철벽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할 때 저 사람들이 했던 그런 나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어떤 선을 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은 자 어차피 안 보고 지낼 분들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고 그 쓰레기통에 그들이 하는 얘기는 쓰레기통에 탁 버린다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단호한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렇게 좀 좋지 않게 뭐 그런 거 가지고 예민해 농담인데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는 나 실컷 열받게 하고 내 감정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려는 나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제 공개하고 그러면서도 뭘 그래 그렇게 예민해 그냥 농담으로 한마디 했어 라고 했는데 이미 나의 프라이버시는 공개되고 나는 기분이 상했잖아요. 그러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기준과 당신 기준은 다르다 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랑 기준이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내 기준에 좀 맞춰주면 좋겠다 라고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야지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늘 보는 사람한테 휘말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내 감정을 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1, 2, 3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상황 복잡하게 만들기 싫어서 나 혼자 이렇게 막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 뭘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참고 말지 뭐. 한두 번 실수한 거에 대해서 관대한 거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번엔 그래? 아이고 그래 저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데 뭐. 이쁜 내가 참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게 원래 그 사람의 성향이 그래. 그래서 내가 계속 상처를 입어. 그러면 그 좋은 게 좋다라고 합리화시키면 계속 나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골병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 2, 3번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주변에 이 사람은 나한테 너무 해가 되는 사람이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거리를 둬야지. 근데 이제 이렇게 거리를 둬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듣고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우울해지거나 그리고 내가 막 힘들어지거나 왜 힘들어지는지 모르면서도 힘들어지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능력, 대처하는 능력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키우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유세미의 직장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